네, 반갑습니다. 김종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43회차 재테크 특강으로서 제목은 왕초보가 1000만원으로 시작하는 재테크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실력은 없어도 실제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빠른 판단력과 행동으로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국 인구 5,200만 명의 지금 절반이 지금 수도권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 그걸 짚어드리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또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역세권 유망 지역은 어디인가? 이런 힌트를 드리고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최우선적으로 국토 종합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국토기본법 6조 10조에 보면 우리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또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현재 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KTX망으로 연결시키는 게 국가의 목표입니다. 대도시권에 출퇴근 시간을 30분 내로 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 철도망을 지금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다섯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5년까지. 목표는 첫째,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와 전국 거점을 2시간 이내에 연결하는 것, 또 대도시 출퇴근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는 것, 또 편리한 시설을 조성하는 것,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물류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한반도 통합 철도망 구축하는 것,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망 지역 정보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파주시 남북 화해 무대로 제2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과 맞먹는 규모 약 600만 평 운정 신도시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제3지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LG 필립스 LCD 공장이 들어갔고, LCD 지방 상단, 또 출판 산업단지, 문발 산업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들어갔고, 파주 북부 지역에는 임진강 쪽으로 지금 경제특구와 관광특구 약 1000만 평이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통령 목표, 대통령 재임기간 목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바로 파주 경제특구입니다. 여기는 그 대신에 수용지역입니다. 지금 복부인들과 또 뜻다방들이 그쪽으로 지금 몰려가서 지금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 규모가 약 1000에서 1200만 평이 이 파주에 들어가는데, 2023년까지 인구가 현재 46에서 48만 명인데 35만 명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80에서 90만 명 정도의 대규모 도시가 됩니다. 파주에는 GTX, SRT, KTX, 3호선 연장, 경의선 5개 전철 노선이 들어갑니다. 또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가 지금 완공 직전입니다. 내년도에 완공됩니다. 또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지금 공사 중이죠. 첫째, 거대한 신도시 규모 분당급이고, 산업 잠재력이 큰 데고, 또 교통 여건 지금 개선되고 있고, 생활권은 문산, 금촌, 운정 외 7개 지역의 시가와 예정 용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북한에 지금 투자 돈이 있으면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했죠. 북한 돈하고 북한 채권을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서울, 파주, 개성, 평양, 신의주로 앞으로 대륙간 그 철도가 연결될 겁니다.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TSR, TMGR, 몽골, 아시안 하이웨이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2020년 완공된 서울 문상강 고속도로가 파주, 개성, 평양, 신의주로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로 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연결될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무릎에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무릎.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느냐? 무릎에서 사야 됩니다. 발목에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발목에서 사면 10년 내지 20년 기다려야 됩니다. 또 허리에서 사면 안 됩니다. 허리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지요. 경매로 싸게 땅을 지금 확보를 해서 평당 10만 원에 분양하는 그런 물건들 주의해야 됩니다. 1, 20만 원 이런 땅들은 발목에서 사는 것이고 한 200만 원대가 무릎에 사는 것입니다. 파주 적성면, 문산업, 장담면, 탄현면 이런 지역들은 군사보호지역이고 또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임진강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주의를 요망합니다. 수용지역입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평택항 포성지구, 황해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평택호 관광지, 팽성읍 미군기지 주변, 안중역 역세권, 고덕 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 고덕이 지금 삼성반도체가 삼성에서 10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120만 평. 그리고 지제역, 신평택역 역세권이 지금 유망지역이고 SRT가 들어갔지요. 미군기지, 평택항, 안중역 이런 데가 유망지역인데 그 대신에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릎이 아니라 허리까지 올라갔다. 좀 늦은 감이 있다. 평당 300에서 지제역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 인프라 개선되는 곳을 주목해야 됩니다. 도로와 철도를 따라서 돈이 흐릅니다. 핵심 전략으로서 2018년 이후에 고속도로 국도 예정지는 어딘가, 고속도로 IC가 들어갈 곳은 어딘가, 또 2018년 이후에 철도, 지하철, KTX, GTX 예정지는 어디인가, 국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어디인가, 즉 SOC,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는 어딘가, 산업단지와 택지지구의 관계를 통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시 중에서 연도별 시도별 택지 공급 실적이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위입니다. 약 4억 3천 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1억 3천 평이 지금 신도시가 들어가서 1위입니다. 전국. 인구 이동을 볼 것 같으면 2017년도에 전국 20개 시군 구청 중에서 인구 유입 1위는 화성시입니다. 12만 명이 들어갔고 2위는 세종시, 3위는 김포시, 4위는 달성, 5위는 하남시입니다. 과거 10년간 인구 증감률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당초 4,954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5,174만 명으로서 22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 증가했어요. 1위가 화성시 21만 명 늘어났습니다. 45만에서 66만 명으로 1위. 2위는 용인시 18만 명 늘어났고 3위는 남양주시 이런 순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데를 왜 주목해야 되나? 인구가 늘어나는 곳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인구 감소하는 것도 또 요주의. 인구가 감소하는 곳에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11개 시군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운대, 광주, 광역시, 창원, 성남, 안양, 울산, 대구, 안산, 대전, 부산, 부평구는 다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데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심지가 확장되고, 둘째는 공업지,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세 번째는 도로나 철도가
증설되고 이런데 이렇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100억 이상 부자는 토지에서 나왔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사고 팔고 뭐 계속해서 하더라도 절대 100억 이상 부자가 안 됩니다. 토지로 인해서 갑부가 된 사람 많지요. 땅 투자는 그 대신 땅 투자는 소액으로도 가능한 게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 땅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땅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개발 방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개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개발이 될 곳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억으로 1000억대 부자가 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최신대 법무사입니다. 이분이 그분의 스토리, 성공 스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처분해서 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어동 대구 법원 인근에 땅을 보니까 평당 50만원, 200평 정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도달하고, 그러면 싼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달성군 화원읍 일대 땅을 살펴보니까 평당 1,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대구 교도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쌌죠. 그래서 10만 평을 1억을 가지고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1977년도에 10만 평을 샀어요. 그게 이제 2007년까지 30년 후에 보니까 건설회에서 전화가 딱 왔는데 평당 100만을 줄 테니까 파시오. 100만이면 1,000억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죠. 또 땅으로 저축해서 수백억 원 영종도 버스 기사 사례와 또 똥푸는 할아버지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도 버스 기사 백모 씨 이야기입니다.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데 거기서 여유돈을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가을에 대신에 그 빌려준 돈 대신에 땅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그런 방식으로 반복을 했죠. 그래서 본인 땅 일부가 그다음에 영종 신도시에 편입하게 되어서 벼락부자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인천 구월동 인천시청이 그 구월동으로 들어갔죠. 똥푸는 할아버지 B씨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때 혈혈단신으로 월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두 닦기도 하고 또 신문팔이도 하고 남의 집 그 똥을 푸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자신 명의로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가장 싼 땅 물색했습니다. 인천의 끝자락에 붙어 있고 돌로 되어 있는 그런 땅, 돌무더기 땅, 작은 돌밭을 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래서 가장 싸기 때문에 또 쓸모없는 돌밭을 평당 10원에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스케이크 한 개가 5원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30년간 쓸모없는 땅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차츰차츰. 그런데 인천시청이 서쪽에 치우쳐가 있어서 인천은 점점 광역시들은 점점 늘어났죠. 시 그 방단이 늘어나면서 인천시에서 암석이 많고 지반이 튼튼한 곳 이런 땅을 이제 시청에서 물색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땅이 있다. 그 땅을 이제 찾았는데 그 땅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인천시청이 이전하면서 그 B씨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실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그런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인가, 또 어떤 경향을 보이는데 인구가 증가하든지 뭐 도로가 들어간다든지 철도가 들어간 어떤 그런 곳을 찾아서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가 상승 조건. 첫째, 교통 인프라, 지하철 역사라든지 고속도로, IC, 철도 역사, KTX, SRT, GTX 이런 교통 인프라가 발달하는 곳. 또 예를 들면
1974년도 우리 그 서울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지하철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6개밖에 없었어요. 최초로. 근데 지금 현재는 몇 개냐? 서울도 9호선까지 들어가고 또 외곽으로 다 연결돼 있죠. 현재는 지하철역이 무려 750개입니다. 그 지하철 역세권 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또 몇 억까지 다 올라갔죠. 또 두 번째 산업단지, 이 철도 역세권 이런 데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소문 단계, 확정 단계, 착공 단계, 완공 단계, 또 활성화 단계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333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확정 단계 3배가 오르고 또 착공 단계 3배 오르고 완공 단계 3배, 최소 27배가 오른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땅이다 그러면 2,700만원 되는 것이죠. 산업단지, 일자리가 있는 곳, 국가산업단지, 국가3단이 좋겠죠. 예를 들면 평택, 고덕, 국제화도시, 삼성반도체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파주, LCD 산업단지 165만평, 경제특구 1,000만평, 시흥광명, 박달 테크노밸리 170만평, 판교 123 테크노밸리, 고양 테크노밸리 24만평, 이런 것들은 다 고급 정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 분당 등 일기 신도시 5개가 약 1,600만 평이 들어갔죠. 그런 땅들, 첨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파주 교화음정기구 600만 평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판교 신도시가 280만 평이 들어갔고요. 광명역 일대하고 수서역 일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42회차 펜투벌 역세권입니다. 5개의 노선이 합쳐지는 지역이 광명역하고 수서역 일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구가 증가하는 곳, 특히 25세부터 35세 젊은 층 인구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도시를 사례를 들면 평택시, 당진시, 파주시, 동탄, 신도시, 고양시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5번째, 개발 이슈. 개발 이슈가 많은 곳,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개발 이슈가 중첩되어 진행되는 곳은 더 큰 집가 상승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흥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이 들어갑니다. 또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변, 의왕시 하기지구, 인덕원 지구 주변,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JDX 지구가 들어갑니다. 850만 평, 150만 평은 수용 지구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나머지 또 700만 평은 수용 지구는 아닙니다. 또 판교 금토동 제2, 제3 테크노밸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접 지역이 유망하고요. 6번째, 호조건을 갖춘 곳. 첫째, 평택시 같은 경우 교통, 상단, 택지 개발지구, 인구, 예상 인구가 지금 47만 명인데 앞으로 120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화성시 63만 명인데 13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세종시 현재 30만 명인데 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당진시 현재 20만 명인데 50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 화성, 평택,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죠. 향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전문가, 저 같은 이런 토지 컨설턴트와 필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1대1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곳,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 당진, 파주, 고양, 일산, 서구, 화성, 동탄, 시흥, 광명시, 세종시. 인구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갑니다. 20년 정도 지금 따라가겠죠. 아파트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2020년, 지금 2020년 앞두고 일본은 2020년 되면 일본 여성의 절반이 50세 이상 분포하게 됩니다. 2024년 되면 3명 중에서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됩니다. 27년 되면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게 된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또 2033년 되면 한 집이
세 집 중에서 한 집이 빈집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2040년 되면 지자체 절반이 소멸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 되면 인구 절벽 시대가 됩니다. 서울시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자물쇠가 3개가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단필지는 10억에서 20억 정도 있어야 투자 가능하고 소액으로 2천만 원 이상 2억 정도까지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기간은 5년 전후 분산 투자가 요망됩니다. 3천만 원을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10개를 투자할 경우 3억 정도 들어가죠. 5개 정도는 10배, 20배 정도 30억, 최대 30억까지, 또 5개는 30배 정도 최대 6억까지. 그래서 10개를 분산 투자할 경우 최하 한 20억, 최대 한 36억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잣돈 3억을 분산 10회 투자했을 때 3천만 원씩 이렇게 10회 분했을 때 최대 36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걸로 결론을 내고 오늘 43차 강의를 마쳤습니다.